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좀 희망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했던 경항모가 아니라 어쩌면 정규 항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형 항공모함이 경항공모함 벗어나서 정규 항공모함으로 도약하자, 할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산에서 열린 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였죠. 마덱스 현장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항모 모형을 공개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 다른 모형이면서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모형들이었습니다. 자, 위에 이렇게 직사각형 스타일로 생긴 게 대우조선해양의 모델이고, 여기 스키점프대가 있는 게 현대중공업의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덩치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보다 둘 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자, 먼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태리의 핀칸티에리사와 계약을 해서 기술 자문을 받아서 일단 설계 그리고 모형을 내놨는데요. 이 핀칸티에리사는 이태리가 가지고 있던 주세페 가리발디 경항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까보르,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는 트리에스테, 이런 경항모를 주로 만들어 오는 그런 전통적인 경항모 설계 아주 강세를 보이는 그런 회사예요. 스펙을 보면 길이는 263m, 그리고 폭은 45m, 그리고 배수량은 45,000톤 일어났는데, 저는 이게 5만 톤은 훌쩍 넘고 한 5만 5천 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63m, 45m, 4만 5천 톤 일어났는데,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그 아메리카급이 257m에 32m입니다. 그런데 45,90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45,000톤 만재인데, 그것보다 길이 같은 경우는 한 7m, 더 6m에서 7m 길고, 폭은 뭐 한 12m 정도 더 넓으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덩치가 더 커졌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아메리카가 45,000톤 만재 배수량이 넘는데, 이건 한 5만 5천 톤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 트리에스테 같은 경우는 3만 3천 톤 만재 배수량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즈모 항공모함이 지금 기준 배수량 2만 7천 톤이라고 하는데, 그 이즈모 같은 경우가 길이가 248m니까 이즈모보다 15m 더 길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죠.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건 그냥 전통적인 경항모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눈길을 끌고 제가 지금 꼭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현대중공업 안이에요. 현대중공업 안은 스키점프대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키점프대 옆에 있는 이 갑판이 마치 앵글덱처럼 형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지금 이 모습은 앵글덱이 아니지만 그냥 선만 앵글덱처럼 만들어버리면은 전통적인 이 착한 갑판인 이 앵글덱처럼 바로 그냥 변화할 수 있게끔 생긴 게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길이는 270m,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의 길이보다 7m가 더 길고요. 폭은 무려 60m입니다. 60m. 그리고 4만 톤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보고 퀸 엘리자베스와 굉장히 흡사하다. 왜냐? 이 현대중공업의 설계를 도와준 회사는 바로 퀸 엘리자베스를 만들었던 밥콕인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건 퀸 엘리자베스의 덩치와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다. 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경항모냐? 아니죠. 7만 2천 톤급짜리 퀸 엘리자베스급의 90% 정도 되는 그런 덩치의 설계입니다. babcock에서 퀸 엘리자베스를 만들었는데, 이 퀸 엘리자베스의 길이는 282m입니다. 그리고 폭은 69m예요. 그래서 만재 배수량이 7만 2천 톤인데, 현대중공업의 이 설계안을 보면 길이는 270m, 폭은 60m.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퀸 엘리자베스의 90% 정도 덩치가 된다. 그러면 한 6만 3천 톤에서 6만 5천 톤,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면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또 중국의 랴오닝, 뭐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큰 그런 항공모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밥콕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퀸 엘리자베스를 만들었는데, 그 퀸 엘리자베스를 만들기 전에 이 밥콕은 영국과 프랑스의
이 합동 항모 프로젝트였던 CVF 그걸 이제 수행했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프랑스는 뭐 그냥 혼자 할란다 하고 나갔고 나중에 그때 할 때 캐터바 방식 즉 캐터필트 사출기로 전투기를 쏘고 그리고 착함은 어레스트 와이어로 이렇게 걸고 하는 강제 착함 방식 이렇게 해서 캐터바 방식의 항모를 설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가 빠져나가고 영국 혼자서 하려고 하다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스키 점프대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 설계도를 프랑스에게 4천억 원에 팔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현대자동차 승용차들 많이 사죠. 물론 뭐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하고 다른 회사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현대 공간 뽑기는 최고 아닙니까? 현대자동차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 정말 넓죠. 그래서 역시 공간은 현대다. 동급 최강의 내부 공간을 뽑아낸 현대중공업의 설계안인데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CVX를 설계할 때 공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다. 흘수선 위쪽의 공간을 최대한 넓히는 데 주력해서 동급 최고 수준의 내부 공간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중공업이 홍보한 그 홍보 영상을 캡처한 사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F-35가 굉장히 껑충하게 높이가 아주 높은데 그 F-35보다 훨씬 더 높은 내부 설계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항공모함에 들어가 보면 천장에다가 보조 연료 탱크다, 무장이다 주렁주렁 달아놨거든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천정에다가 뭔가를 많이 수납할 수 있게끔 이 층을 최대한 뽑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지금 뭐 여기 지금 글이 있는데 이 위에까지 쫙 있어요. 이렇게 경납 공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다가 뭔가 구조물을 또 새로 설치하고도 그래도 또 천장에다가 뭔가 달 수 있을 만큼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한 3층 정도 되는 공간을 뽑아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항공모함을 운용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 이제 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천장에 여러 가지 부품이나 무장 이런 것들을 걸어 놔야 되는 그런 행거 이런 걸 포함해서 한 2층 정도의 높이가 있으면 되는데 이건 거의 한 3층 정도다. 그러면 그 한 층 정도 가지고 뭔가 개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의 파트너 밥콕, 이 밥콕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개조 프로그램을 다시 밥콕이 수행을 합니다. 퀸 엘리자베스는 아시다시피 스키점프대 방식으로 해서 F-35B를 이함을 시킵니다. 단거리 이륙시키죠. 그리고 착함은 수직 착함합니다. 어레스트 와이어 이런 거 없습니다. 강제 착함 방식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단거리 이륙하고 수직 착함하고 덩치는 이 정도로 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아주 경항모 같은 그런 운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게 퀸 엘리자베스예요. 그런데 퀸 엘리자베스는 지금 취역 후에 첫 번째 작전을 이 일본 사세보에 와서 사세보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3개월 이상의 작전을 하고 이제 올 연말에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자마자 바로 개조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개조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퀸 엘리자베스급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발행했다. 사출기는 24,948kg의 사출 능력을 갖춰야 하며 오는 2023년까지 납품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자, 이렇게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번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을 지금 취역하자마자 바로 개조 작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출기를 만든다. 이건 그러면 이제 강제 사출기로 강제 이륙시키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 착함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규 항모로 바꾼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24,948kg 이게 이런 사출 능력이 최소 조건인데 이런 사출기가 있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기성품의 사출기, 즉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사출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미국의 제럴드 포드에 들어가는 사출기, 그리고 중국이 003 항공모에 넣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사출기 두 가지인데 영국이 중국제를 쓸 리가 없죠. 지금 중국하고 거의 원수지간처럼 돼가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제를 쓸 겁니다. 그런데 미국제는 지금 제럴드 포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41톤의 사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25톤의 사출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 비밀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2023년까지 완성시켜야 되는데 사출기를
추가로 지금 제작하고 개발할 시간이 있을까요? 25톤짜리를?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최저 능력이니까 아마도 미국의 41톤짜리 기성품 사출기를 사오는 방식으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은 F-35 도입을, B 도입을 90대나 날려버렸습니다. 영국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 영국이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항모를 개조하려는 이유가 뭐냐? 영국은 이 F-35B를 사는데 정말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자, 이렇게 F-35B 원래는 138대를 살려고 하다가 90대를 날려버리고 48대만 최종 구매를 했는데 이 48대 구매하는 가격이 91억 파운드.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조 3,310억 원. 대당 2,985억 원의 돈을 주고 F-35B를 샀어요. F-35B는 이 정도로 비쌉니다. 영국이 또 90대나 날리고 했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죠. 미 해병대도 20대 규모의 한 개 대대 전투비행대대를 12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미 해병대도 축소가 됐습니다. F-35는 운용 유지비도 비싸고 능력도 떨어지고 가격도 지금 각국에서 도입 수량을 줄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아주 삼중고가 있는 그런 전투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14조 3,310억 원이나 들여서 대당 2,985억 원이나 들여서 도입한 이 F-35B. 그런데 원래는 138대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 정도로 줄였어요. 그런데 다시 돈을 들여서 항모를 개조하겠다? 이거 왜 이러냐? 돈도 없다고 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유가 조기 경보기 때문으로 저는 봅니다. 조기 경보기가 지금 영국은 멀린 헬기에다가 이 조기 경보 레이더를 붙여서 조기 경보 헬기로 쓰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영국이 경항모를 운용하던 시절에 이 시킹 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갖다 붙여서 활용을 했죠. 근데 이제 시킹은 오래됐으니까 이제 멀린 이 헬기가 최근에 나오는 가장 대형 헬기니까 이 멀린에다 또 합니다. 뭐 당연한 예상이었죠. 그런데 이 조기 경보기가 이제 이 현대에서는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에서는 조기 경보기의 역할이 너무나 크죠. 이제는 데이터 네트워크, 협동 교전, 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그냥 어떤 그 서버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능력이 부족하고 속도가 부족하고 고도가 부족하고 하면은 이 항모 전단의 전투기들이나 항모 전단을 호위하는 호위 군함들이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자, 보시겠는데요. 이 멀린 조기 경보 헬기는 최대 상승 고도가 불과 4,500m입니다. 그런데 E2D하고 비교를 하면 E2D는 10,000km 이상을 올라가죠. 1,600m. 채공 시간은 E2D는 8시간, 멀린 헬기는 5시간입니다. 그런데 5시간, 8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가, 순항속도가 여기는 E2D는 474km, 근데 멀린 헬기는 259km 시속. 그러니까 속도도 늦고 채공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멀리 못 가죠. 그리고 이 최대 상승 고도도 반도 안 되고 하니까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탐지 능력은 결정적으로 이건 200km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550km 이상을 보죠. 200km면 그냥 F-35 레이더나 비슷한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조기 경보, 함대 조기 경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 F-35가 날아갈 수 있는 곳까지 따라가서 그 인접 지역까지 따라가서 그 F-35들이 편대들이 전투하는 것을 뒤에서 백업해주고 지휘해주고 이 정도가 돼야 되죠. 그리고 적의 함대가 오면 그 적 함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조기 경보해서 우리 함대가 여기갈 수 있게끔 정보를 다 우리 군함들에게 주고 하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높이 못 올라가죠. 속도 늦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조기 경보 헬기는 안 된다. 그래서 영국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E2D를 넣어야 되겠다. 이 E2D의 사출하는 무게가 한 23톤 돼요. 그래서 25톤짜리 사출기가 요구되지 않느냐. 이 F-35B는 30톤이 넘는데 그래서 지금 41톤짜리밖에 미국이 만든 41톤짜리밖에 없으니까 그걸 도입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은 E2D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함대의 전투 능력, 함대 전투기의 전투 능력과 함대 군함들의 전투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E2D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2D를 데리고 다니려고 하면은 결국 사출기로 쏘아주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로 걸어서 줄로 걸어서 착함시키고 이런 방식 외에는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지금 취역과 동시에 개량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21세기 현대전의 트렌드가 됐죠. 이제는 5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로얄 윙맨이 있다. 이 로얄 윙맨하고 협동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로얄 윙맨을 지상에서 발전시키려고 하면 항모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무인기하고 협동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항모 전투단, 무인기가 없는 항모 전투단 능력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무인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내부 무장창에서 쏘아보낼 수 있는 소형 무인기, 군지평 무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로얄 윙맨처럼 한 20톤 정도 되는 아주 그냥 전투기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한 이런 무인 전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20톤 정도 되는 이런 로얄 윙맨이 필요하죠. 왜냐? 여기에는 진짜 폭격 무장도 아주 많이 탑재할 수 있고 연료도 많이 넣어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공대공 전투도 시킬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지평 내부 무장창에 데리고 다니는 것들은 자폭 공격 외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 수직이 착륙시킬 수 있냐? 헬리콥터 스타일로 생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무인기인데. 이걸 만약에 수직이 착륙 F-35B처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무인기에다 그런 개발 비용을 들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출기로 쏴보내고 무인기를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로 걸고 하는 이런 무인기는 개발 간단하죠. 그래서 첫째, 이 2D 조기 경보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전투를 벌일 수 있다. 둘째, 이런 제대로 된 대형 무인기의 백업을 받으면서 협동 전투를 앞으로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도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결정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항모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기 경보기도 운영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대형 무인기하고 협동 전투도 고려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출기로 쏘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고 이런 방식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전은 21세기는 거의 모든 국가가 이게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 해군도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은 이 단거리 이륙 방식 그리고 수직 착륙 방식의 이 스토블 항모의 사출기 방식 그래서 쏘는 방식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거는 방식의 캐토바화가 기술적으로 어렵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전자기식 사출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덩치가 작습니다.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전기 추진으로 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력이 꽤 많이 생산되는 그런 항공모함이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우리도 아마 전자기 이런 하이브리드화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증기식 과거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서 증기를 해서 뿜어내던 니미츠급의 그 증기식 사출기보다는 덩치가 훨씬 작고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런 6, 7만 톤급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퀸 엘리자베스 유사한 구조의 현대 중공업 항모 설계하는 캐토바 어렵지 않다. 이게 지금 현재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고요. 이걸 지금 앵글 데크를 설치하고 사출기를 2개를 만들고 어레스트 와이어를 3개를 만들고 한 개편 아닙니다. 이렇게 개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앵글 덱을 설치합니다. 둘째 사출기를 설치합니다. 어레스트 와이어를 설치합니다. 갑판 각도를 강화합니다. 왜냐? 수직 착함하는 것보다는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야 되니까 꽝 하고 내려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판이 강도가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출기를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내부 격실 위치 재조정해야 되는데 이거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다. 특히나 이 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 갑판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착함할 때 사용하는 이 앵글덱 이 착함 이 갑판이 옆으로 삐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추가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 지금 현대중공업이 만든 거는 아예 앵글덱을 만들기 위해서 착함 갑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삐져나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지금 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삐져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퀸 엘리자베스 없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 현대중공업 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삐져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특히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먹는 상황인데 둘 중에 하나가 먹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객인 해군 본부의 니즈가 이게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라는 방증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형화 갔을 때 이 CVX가 우리 KCVX가 스토브를 버리면 얻을 수 있는 것, 즉 정규 항모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일단 허접하고 능력 떨어지고 폭격 벙커버스터도 멋있고 멀리 갈 수도 없고 가격 엄청나게 비싸고 영국 보십시오. 대당 2,980억. 그리고 운영 유지비 비싸고 한 이 F-35B를 버리고 가격이 더 싸고 운영 유지비 싼 F-35C 그리고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고 벙커버스터 탑재할 수 있는 F-35C 할 수 있죠. 그리고 조기 경보기 탑재할 수 있고 로얄 윙맨 무인기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좋아하고 이 사장 엄청 힘센 카이에서 만드는 KFX, KF-21 이거 랜딩 기어 강화하고 해서 함재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선택지를 가질 수 있고 함대 방공 능력, 함대 전투 능력 모든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무인 전투기 아주 초소형 무인기 말고 진짜 제대로 전투할 수 있는 대형 무인 전투기 그리고 F-35C, E-2D 조기 경보기 E-2D 조기 경보기 가지고 탄도탄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 할 이유가 있냐. 지금 이미 해군이 지금 이 정도 마음까지 가졌다라는 것을 현대중공업이 읽었다면 그러면은 하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밥콕이 지금 현대중공업하고 제휴하고 있는 그 밥콕이 과거 CVF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 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설계를 4천억 원에 프랑스에 팔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덩치, 방식 똑같습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레스트 와이어로 걸어서 착함시키고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사출기 2개 넣어서 2대를 동시에 이륙시키고 그리고 앵글 대응 만들어서 착함하는데 실패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이륙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만들고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이나 이런 주변국들이 비웃지 않고 표적이냐 나오면 바로 죽어 라는 비아냥받지 않고 진짜 나오면 이야 이거 어떡하냐 라는 그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진짜 적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그런 항공모함이 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안 할 이유가 있냐 라는 겁니다. 경항모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